여러분들의 돈 새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 5분 동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전세 얻으실 때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 사실은 전세 얻을 때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을 받기는 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저리로 어떤 은행을 가든지 간에 정해진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출 받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만큼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월세보다 낫냐, 보통 이제 월세를 예를 들어 5천에 50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주는 주택인 경우에 이걸 이제 전세로 환산하게 되면 보통 한 1억 5천, 6천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5천에 50만원 월세로 내는 것보다 어디선가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5천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게, 여기에 이자를 부담하는 게 훨씬 싸다는 거죠. 5천에 50만원 월세 주는 것과 1억 정도 대출 받으면 1억의 대출이자 한 3%만 하더라도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은 25만원 꼴이죠. 대출 받아서 매달 25만원 이자 내는 것과 대출 받지 않고 월세로 들어가서 50만원 내는 거 비교해보면 대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영혼을 끌어모으든 어떻게 하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 있다. 그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야 될 내용들은 메모하지 마시고 영상 뒷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화면 캡처해서 쓰시는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랑 금리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조건이라면 무슨 조건?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 네. 나라에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부자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 뭐 대상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득 요건 인터넷 찾아보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소득이 부부 합산 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만 신혼부부라든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뭐 이런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면 된다, 연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세전소득이에요. 세전소득.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 떼고 나서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소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요 소득 이하여야 되는데 자산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벌지만 금수저라서 막 집에서 물려받은 돈이 10억 20억 있으면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자산은 2020년 기준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자, 요 분들이면 이런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해주기는 하는데, 또 아무 집이나 되진 않죠. 저기 무슨 타워팰리스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자금 좀 대출해주세요,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의 경우, 뭐 수도권이 아닌 뭐 기타 뭐 읍면동 이런 곳들은 100제곱미터 이하긴 한데 주택이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은 한데,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거 얻을 때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똑같이 생기고 진짜 뭐 화장실도 있고 다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경우 안 된다. 자,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이거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집 계약 다 하고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딱 갔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대출을 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계약금의 5%를 지불을 하고 그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가보니까 안 되는 주택이래,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거기에 되게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중개업소 가가지고 알아보실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주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거 아실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만 추려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집을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은행 가셔가지고 등기부등본, 집 주소 이런 거 확인해서 이 주택이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느냐, 요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또 아무 은행이나 해주진 않습니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요 5개 은행에서만 취급을 하니까 여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대상주택을 골랐다,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약금 전체 보증금 중에 5% 이상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치시면은 어떻게 받는지 그 홈페이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자세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대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가가지고 이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재수없는 거죠 뭐. 네, 농담이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까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으면 일단 계약금을 거세요. 뭐 5%든 10%든 걸고 거기에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특약사항에. 이거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은행 가서 만약에 이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집일 경우엔 이 계약은 그냥 파기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밑에다 걸어두시고 그럼 이제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은행에 확인을 하러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계약은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상이 없이 대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계약 이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뭐 계약서 쓰고 이런 거 귀찮다고 한다면 중개업소 그 사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집 꼭 들어가고 싶으니까 제가 은행 갔다 올 때까지는 좀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보류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뭐 현실에서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금리도 각자 또 다르고 일정 부분 이상 돈을 또 보증금을 자기가 마련해 놓고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되는 거 아니고 막 10억짜리 보증금 주택 이런 거는 안 돼요. 그 10억짜리 보증금 중에 뭐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건 안 되고 그 대상 보증금의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이고요. 수도권이 아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엔 2억,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억까지도 됩니다. 4억짜리 보증금 주택,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엔 두 자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3억까지는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통상 70%까지만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80%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80%까지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4억짜리 집에 80%인 3억 2천까지 해주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출 한도도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되느냐? 수도권은 1억 2천, 그 외 지역은 8천. 두 자녀 이상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까지 되고 그 외 지역은 1억 8천까지 돼요. 신혼부부는 2억까지 되는데 그 외 지역은 1억 6천까지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뭐 신혼부부나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 70%까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나머지 그럼 20-30%는 어떻게 하냐? 그건 내 돈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아까 그 계약금 5%나 10% 그 정도 포함을 해서 내 돈으로 마련을 하고 나머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싸요. 싼데 최저 뭐 1.2%에서 2.4%,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개인 신용도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싸고 보증금을 적게 빌릴수록 싸기는 한데 요게 이제 구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동됩니다.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리는 다른데 현재 기준은 최고 2.4%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대금리가 있어요. 자녀가 있다거나 뭐 2명 이상 있다거나 3자녀 이상 있다거나 하면 뭐 0.7%포인트까지 깎아주니까 이런 것들 해당되면은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점은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돈이 생기면 중간에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돈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자가 좀 아깝다라고 하면 뭐 예금 이자 요즘 낮잖아요. 그래서 예금 넣어놓느니 대출 갚아서 좀 이자 아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중간에 갚으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을 2년 동안 하잖아요. 빌려가는 기본적인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한다면은 우리가 전세 계약 연장하듯이 이 대출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하는데 최대 4번까지 8년을 더 연장해서 기본 2년에 8년 연장,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딱 끝났다 그러면 다 갚아야 되냐?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 한 명당 또 2년씩 연장이 돼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미성년 자녀 5명이 있어야 되네요. 그런 경우에 가능은 한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그리고 여기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0년 더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연장을 할 때 그럼 조건은 없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장을 했을 때 우리가 빌려간 돈의 10%를 갚으면 그 금리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그 1억이 그대로 한 푼도 안 갚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갑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가 뭐 대출금을 어떻게 갚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 전세보증금이 내 자산이 되는 거니까 저축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모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